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 어려움이나 고용, 부동산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출산율 문제인데요.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소식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증가분 대부분이 첫째 아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이렇게 심각한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최근 통계를 봐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즉 2024년에 출생아 수는 약 25만 4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1산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6.8% 정도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시나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5명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합계 출산율 0.75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이건 가임기 여성 100명이 평생 낳을 자녀를 모두 합치면 75명이라는 뜻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우리 국민의 절반은 불과 50년 안에 사라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인 부분이 뭐냐고 하면 이 출생아 증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는 거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전체 출생아 중에서 첫째 비율이 60.2%였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60%를 넘긴 거죠. 쉽게 말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6명 중 6명이 첫째 아이를 낳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둘째, 셋째 같은 자녀들의 출생은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혼인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기는 하는데 한 명만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양육비 부담입니다. 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이미 엄청나니까 둘째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 있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수는 줄이고 한 명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명을 낳아본 부부들은 양육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둘째를 낳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초산 연령이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첫째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2세였어요. 이제 여성의 첫 출산이 33세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있어서는 초산 연령이 34세를 넘었어요. 인류 역사상 특정 지역의 초산 연령이 34세를 넘어간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첫째를 낳으면 당연히 둘째를 낳을 시간과 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코붐 세대의 소멸입니다. 지금 출산이 늘어나는 건 사실은 특정 세대 덕분입니다. 바로 1991년부터 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인데요. 이들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태어났던 세대니까 결혼 가능한 인구도 많고 출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는 매우 적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제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비싼 주택가, 불안정한 고용, 높은 사교육비,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잖아요.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면 심리적으로 이 아이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런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9년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즉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연금도 부담스럽고 건강보험도 문제가 되고 국방력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부분은 지금 정부가 쏟아붓는 저출산 예산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수백조 원대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썼는데 그 돈 대부분이 이미 낳은 아이들의 사교육비나 양육 지원에만 쓰였거든요.
정작 새로운 신생아를 낳도록 유도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아니요. 약간의 신호는 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혼인이 3년 연속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2년 전보다 3.1%포인트 높아졌어요. 비혼 출산 의사도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건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추세가 계속되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양육비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국가가 더 많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거죠. 둘째, 주택 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 후 최소한의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도 직장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출산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통계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60%가 첫째라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형이나 언니를 많이 경험하는 세대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가족 구조부터 사회 시스템까지 모든 걸 바꿔놓을 겁니다. 다만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에코붐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할 수 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저출산 해결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는 정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가적 차원의 구조 변화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수만이 아이를 여러 명 낳겠다고 결정할 때 비로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